1790년에 박제가 이덕무, 백동수 등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무예도 보통지, 예도편 사물기원에 따르면 수인씨가 돌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것이 도의 시작이고 치우가 검을 제작했다고 하니 이것이 검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찌르기가 70%, 배기가 30%로서 손잡이가 짧고 찌르기에 중점을 둔 것을 검이라고 하고 배기가 70%, 찌르기가 30%로서 손잡이가 길어서 양손으로 잡고 배기에 파괴적인 것을 도라고 한다. 이것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상용되어 온 우리 도검의 개념이다. 도검은 청동기 시대부터 손잡이 부분과 칼몸 부분이 각각 나뉘어진 분리형으로 시작되어 초기 철기는 이것이 그대로 답습되는 형태로 이어지다가 황두대도에 이르면 손잡이와 칼몸이 하나로 된 일체형으로 바뀐다. 확실치는 않으나 이런 모양이 삼국통일기임 7세기를 전후하여 칼몸이 곡선으로 휘는 곡도로 바뀌면서 칼몸과 손잡이가 분리되어 조립되는 식으로 정착된 후 1000년 이상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기원전 10세기경에 요령지방, 만주, 한반도에서 나타난 비파형 동검은 이미 매우 발달한 금속 무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BC 400년경에는 청동검과 함께 철제도검이 출현하였고 BC 200년경에는 황두대도로 특징 지어진 우리의 칼이 널리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그 시조인 동명성왕 때부터 칼을 신표로 삼은 기록이 전해져 온다. 그가 남긴 부러진 칼을 가지고 찾아온 유리왕과의 해후가 그것이다. 유리왕은 이와는 반대로 그의 아들 해명태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랬다 하여 칼을 내려 자살케 했다. 그러나 해명은 부왕의 뜻대로 목숨은 바쳤으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창을 땅에 거꾸로 박아놓고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찔리는 방법으로 죽음을 택했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각부의 조의선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무사 집단이며 주로 검은 옷을 입거나 검은 띠를 둘러 신분을 표시하였다. 고구려는 또한 각 마을에도 경당을 두어 청소년의 무술 훈련과 마을의 공동 방어터로 삼아 전쟁에 대비해왔다. 백제는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뿌리를 갖고 있으며 무령왕의 칼이 증명하듯 황두대도를 계승, 발전시켜 초기부터 가야와 함께 일본의 검과 그 기술을 전파시킨 장본인이다. 특히 국가기관의 도부를 두어 특별히 칼을 제조하였으며 병법자가 일본으로 이주해간 기록이 일본 사기에 남아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신라는 역사적으로 발전이 가장 늦었으나 옛 풍월도 사상을 크게 일으켜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특히 화랑도에게 격감을 필수로 수련시켜 칼의 문화가 크게 부흥된 나라였다. 봉국검법의 유래도 이 당시에 기인한다. 이제까지 발굴된 삼국의 고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칼이 부장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칼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된다. 첫째는 무사기급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둘째는 그들이 아끼던 칼이 지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었으며 특히 환도의 모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에드 6세기까지는 환두대도가 직도로 존속되고 있었다. 삼국의 칼은 에드 300년경에는 담금질의 기능이 매우 발전하여 극강의 칼날을 만들게 되고 일본은 전적으로 우리 칼에 의존하고 있었음은 그들의 문헌이나 그들이 수장하고 있는 실물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는 성덕태자의 칼이라고 전해지는 금은전쟁 태도나 병자초림검, 칠성검 등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백제는 특별히 도부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었고 일찍부터 칠지도와 같은 특강의 도검을 만들어 일본 등지로 보낸 것으로 미루어 삼국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도검을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진보정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정창원에 모두 100자루의 대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정창원 소장품은 모두 55자루이며 이중 진보장에 기록된 것은 단 한 자루뿐이다. 나머지는 언제 정창원에 입고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며 도검의 명칭도 명측돼 정해진 것이다.
진보장애대도 100자루는 당대도 13자루, 당량대도 6자루, 고려양대도 2자루, 흑작대도 41자루 등인데 거의 모두가 금은으로 장식된 뛰어난 예술품이다. 특기할 것은 칼집을 달린 영색된 가죽끈은 당시 일본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것이며 칼을 넣어둔 주머니가 거의 모두 고려금이란 것이다. 또한 당이란 글자의 일본 발음은 가라로서 우리나라를 뜻하는 한이나 가야의 일본 발음인 가라와 같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서 받은 영향을 숨기려는 속셈에서 한이나 가야를 후일당이란 글자를 사용하여 바꿔놓은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도검 제작술을 이어받아 전승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 당시의 도검들 중 큰 칼은 모두 정창원 소장품과 같은 금음장으로 도신의 별과 구름 등을 상감한 것으로 그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는 11세기에 각도 병마사에게 필독서로 김해병서란 병법서를 내렸으며 12세기 초에는 국학의 무학지를 설치하여 젊은이들에게 무예를 권장했다. 14세기에는 제상들부터 각 사령에 이르기까지 활과 칼 등의 개인 장비를 점검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모든 벼슬아치들은 각자 활과 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했으며 이에 따라 무예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오랜 평화와 장인과 기술에 대한 첨대로 칼을 만드는 기술은 도리어 일본이 앞서게 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이 모두 좋은 칼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도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고리자루 큰 칼은 삼국시대의 한반도를 비롯해 고대 동아시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도검으로 칼자루 머리에 고리 모양 장식이 있는 은알 도검을 이르는 명칭이다. 칼날은 기본적으로 흠이 없는 직도이지만 관련 유물이나 묘사한 그림을 보면 휘어짐날을 지닌 환두대도 돼 있었다. 날의 단면은 삼각형 혹은 배형이고 날 길이는 60cm에서 120cm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했다. 손잡이는 한 손으로 쥐고 휘두르기에 적합할 길이가 많다. 기본적으로 큰 고리자루 칼은 한 손으로 잡는다. 코댕이가 없기 때문에 보병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손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와 같이 사용했다. 안악삼호분벽화에서도 환두를 지닌 병사들은 긴 방패를 같이 지니고 다닌다. 조선시대 대표적 군도인 환도는 고려 후기 몽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도검이다. 몽골의 한 국도가 우리 고유의 도검 양식과 결합하여 발전한 은알 도검이다. 환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고려시대 총렬왕 때이다. 유목민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외날곡도 스타일이 원나라를 거쳐 고려로 유입됨으로써 환도가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사용하던 철제대도나 환두대도 6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신부대도는 칼코등이를 갖추고 뒤에 환두가 작아지는 등 환도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긴 했지만 칼날은 직선형에 가까워서 찌르기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였다. 환도를 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칼자루를 등 뒤로 향하도록 하고 칼집이 전방 아래쪽에 늘어지도록 허리에 차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하면 칼을 뽑기는 불편하지만 활을 쏘거나 활동하기에 편리하다. 그리고 끈을 고리에 묶어서 찼기 때문에 칼을 앞으로 쉽게 돌릴 수 있었고 녹쇠로 띠돈을 만들어 허리에 걸어서 칼자루의 방향을 쉽게 바꿔 찰 수 있기도 하였다. 칼집과 연결되는 고리띠돈은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여 회용시 칼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고 칼을 뽑을 때도 손잡이가 앞으로 향하도록 뽑을 수 있다. 운검은 조선시대의 임금을 가장 측근에서 호위하던 무사들이 차던 칼이다. 원래 운검은 2품 이상의 무반도 사람이 운검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임시 직책이며
나라에 큰 행사가 있어서 임금이 참석할 때에 무장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정식 명칭은 벼룬검이라 하였고 이들은 경로상의 목적도 없지 않으나 주된 역할은 의장 내지는 호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칼을 운검 혹은 벼룬검이라고 불렀다. 명칭상으로는 양날이 있는 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원활 칼인 도이다. 형태상으로는 환도, 운검, 벼룬검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다만 색깔과 장식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래의 쌍수도는 일본 전국시대의 노타치라는 거대한 양손 일본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왜구들이 거대한 양손칼을 들고 설치자 명나라 군인들이나 조선의 군인들이 일본도를 흉내내어 큰 칼을 만들고 또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다. 임검은 실 전용 칼이 아니라 특별한 의식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이었다. 임검은 특별한 시기에 왕실에서 제작하여 주요 대신들에게 하사한 칼이다. 임검에는 4인검, 3인검, 2인검 등 세 종류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임검에 대해 임검은 재앙을 물리치는 도구, 자도에 관계된 물건, 사기를 물리칠 수 있는 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검은 실 전용 칼은 아니지만 왕실에서 제작한 칼인 만큼 장식이 장중하고 특별한 품격이 돋보이는 칼이다. 사인검은 조선조 중기의 왕들이 장식용 또는 호신용으로 지녔던 검이지만 주로 전쟁터를 나가는 총책임자에게 준 검이다. 여기서 사인이란 12지간 중에 호랑이를 뜻하는 인, 즉 4마리의 호랑이를 뜻한다. 인여와 인달, 인날, 인시의 열자리한 것으로서 12년 만에 항자루를 제작하는 진귀한 검이다. 사인검의 표면에는 사인검을 설명하는 한자 27자가 순금으로 새겨져 있다. 이 글은 사인검의 용맹스러움과 사인검이 갖고 있는 영험한 신비를 알려주고 있다. 창포검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도검의 일종이다. 휴대하기 좋게 짧고 손을 막아줄 가드가 없으며 일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직선으로 된 모양새가 마치 창포잎을 연상시켜서 창포검으로 불렸다고 한다. 창포검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막대기나 지팡이 같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다. 창포검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환도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전장용 도검이 아닌 호신용 도검이었으며 그 운용 방식도 베기보다는 찌르기 위주였다.